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방송 사역을 하는 기독 방송인들이 파리에 모여 선교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선교대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사명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내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를 10가지로 꼽은 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출판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하고 장종현 목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한국어 방송을 하는 기독 방송인들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에 모여 방송 선교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세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한인 방송인들의 네트워크인 WCBA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제28회 정기총회와 WAKB 세계 한인 방송협회 제14회 정기총회가 현지 시간 1일 프랑스 파리 침례교회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세대에게 복된 소식을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구티비, CBS 등 국내 기독교 방송사들과 양기관 전 세계 20여 회원사가 참석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런던 순복음교회 김용복 목사는 해외 한인 방송인들의 방송 선교 사역을 축구 경기에 비교하며 격려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축구의 하프타임처럼 모든 일에 점검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까지를 돌아보고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CBA 주준서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대회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준 파리 침례교회 이상구 담임 목사와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해 정기총회 개최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한인 방송 역시 그동안 전 세계 한인 사회의 발전과 단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한인 방송 사역이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리라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WCBA 이사장이자 WAK 명예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영상으로 전한 축사에서 현대사회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며 방송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2024년 파리 총회 및 대회가 예수님의 장명 성취를 위해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또 이어지는 선교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입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회 주요 안건으로 2025년 정기총회는 4월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정했으며 김진호 CBS 사장은 WCBA 회장으로 연임됐습니다. WAKB 김명전 회장은 해외 한인 방송사의 지원을 위해 힘써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감사를 전하며 회원사들의 단단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총회 및 대회는 미디어 특강과 문화체험 시간을 가지며 해외 한인 방송사들 간 효과적인 미디어 협력 방안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구티비 뉴스 이세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전국 130만 여전도회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선교에서 금전적 후원과 성도들의 지원을 통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해외 선교에도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그간의 선교 성과를 확인하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여전도회 소속 성도 800여 명이 선교회성의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한 다짐을 굳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의 원리가 만물에 충만히 역사하도록 창조세계 회복과 생명 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선교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제42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여전도회는 현재 후원 중인 선교지가 적힌 깃발을 공개하며 현재까지 선교 후원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박림교회 김원흥 목사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선교에 꾸준히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교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여전도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선교사의 자질을 갖춘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가면 거기 역사가 나타난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현재 32개국에 48개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72개 연합회는 아시아의 65개 국가를 복음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아시아 7265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해외 선교뿐 아니라 국내 선교도 활발하게 진행하며 이번 회기 13개 자립대상 교회와 12개 군선교 단체를 지원 중입니다. 한마음으로 선교를 다짐한 이날 현장에서 여전도회는 선교에서 여성의 역할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여전도회가 앞장서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다시 회복과 부흥과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부흥 그런 시간을 갖고자 선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앞으로도 선교 후원 영역을 확장해 평신도로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를 예측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교회 트렌드 시리즈를 발표하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주목한 트렌드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 갖는 세대는 3040이었습니다. 교회의 허리 세대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발표하며 이 세대를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싱글 프렌들리 처치, 결혼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 분위기와 싱글에 대한 편견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와 멀어져가는 싱글들에게 친화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성도들의 교회 생활 만족도는 66.3%인데 반해 싱글 성도는 47.5%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 문제는 싱글들이 교회 사역이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교회 이탈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목사님들 교회 안에서 어른 예배 볼 때 한 20%가 넘게 싱글인 거예요. 교회 내 싱글 예배나 싱글 공동체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싱글들은 73%가 필요하다고 대답하고요. 참 싱글들이 청년부에서 한 30대 후반 40대 되면 청년부에서 꼰대 역할만 하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린 예배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매한 그룹인데 그래서 그 싱글 공동체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싱글로서 교회 바라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싱글에 대한 편견을 벌어달라는 거예요. 우울증,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위한 사역 전략을 의미하는 멘탈 케어 커뮤니티도 주요 트렌드로 제시됐습니다. 5명 중에 1명 이상이 지금 실제 교회 내에서 우울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교인들의 정신건강을 케어하는 교회가 지금 6%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를 활용해 신앙에 도움받는 현상, 유반젤리즘, 평신도가 부교육자를 대체하는 현상, 포텐셜 레이어티,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시니어 사역을 의미하는 시니어 미니스트리 등이 2025 한국교회 트렌드로 소개됐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 축사를 맡은 영락교회 김운성 담임 목사는 절망적인 예측과 전망 속에서도 살 길은 있다며 책을 참고하여 대비하기를 독려했습니다. 교인 숫자가 너무 많이 주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책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책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담임 목사, 기독교인, 해외 선교사, 일반 국민 6,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넘게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등 3명에게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교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 씨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하고 장종현 목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회동에서 한교총은 민주당 지도부에 교계가 당면 중인 문제와 정치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협치해 풀어가길 요청했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앞장서줄 것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교회 참여의 법제화, 또 의료대란 문제 등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10월 27일 진행할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언급하며 동성혼 법제화 등의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만큼은 의원입법이 들어오면 그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거는 제가 한교총의 대표에서 입장 떠나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게 이 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옆 김종생 총무는 이재명 대표에게 38선에 철조망을 붙인 십자가를 전달하며 분쟁과 통일의 정치적 갈등이 아닌 협치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김 총무는 교회가 추구하는 연합과 사랑의 정신을 설명하며 정치에서의 협력이 선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제시 기독교연합회가 제17회 김제 지평선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김제 신광교회당에서 진행된 이번 찬양축제에는 김제 지역 목회자와 성도뿐 아니라 김제시 지역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찬양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김제시 기독교연합회 양재현 목사는 오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동적이고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인사에 나선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김제에서 열리는 지평선 축제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성공리에 마무리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찬양축제에는 최미, 최명자, 송정미, 남궁송옥 등 여러 찬양 사역자들의 은혜로운 찬양이 펼쳐지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목회자협의회가 전주시장 초청 목회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화동과 호성동 지역 목회자들이 참여해 전주시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란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주시 목회자협의회 위원장 김동하 목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해 표대를 향해 항상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인사와 시정에 대한 소개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설명하며 목회자들의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의 문제, 전북의 문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20-30년을 준비를 하면 저는 우리 전주한테 기회가 반드시 생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항상 그 길에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이후 우범기 전주시장과 목회자들은 시의 다양한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대와 같이 의대 학장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의대가 절반가량이어서 이들 의대를 위주로 휴학계 처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의대들로 휴학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에 교육부는 2일 오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인단도 12명으로 구성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위르겐 클리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2일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홍 감독을 선임하면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등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이끌던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는 7일 통일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단행하는 자리에서 33년 전 체결한 남북 기본 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정은이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 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된 이후 남북관계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10%대로 올라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65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상이변과 유가 불안 등 외부 충격이 없다면 물가 상승률이 2% 내외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란 정부가 자국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없다면 추가 공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전날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체제가 추가 보복을 도발할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란의 군사적 보복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재보복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모든 직접적 군사 개입에 추가 군사 행동을 경고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계 등에 대해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고 언급해 향후 외교 기조가 주목됩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밤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 한국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이시바 총리는 어떻게 정상외교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양국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는 한일 역사 문제에서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비둘기파로 알려졌지만 향후 정상외교에서는 개인적 소신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멕시코시티에 있는 연방 하원 의사당에서 헌법상 대통령직 이양을 의미하는 어깨띠를 넘겨받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멕시코의 국가 수반이 된 그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돌본다는 우리 인본주의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멕시코는 이제 변화, 여성, 정의를 위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새벽 영남과 제주부터 시작돼 오전에 충청 이남,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9도, 광주 18도, 부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를 예측 조사한 결과 교회가 앞장서 섬겨야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가족 중심적인 교회 분위기 속 목회 사각지대에 놓인 싱글들,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 초고령화 시대에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 성도들인데요. 모든 세대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